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을 흔드는 5가지 핵심 변수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AI 버블의 진실, 또 대기업 투자의 속내는 뭔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까지 쭉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 최종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방향을 딱 가리키는 5개의 핵심 변수는 과연 뭘까요? 이 변수들이 또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꼽은 5대 핵심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AI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조정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둘째, 삼성전자가 무려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여기엔 어떤 방어와 공격의 이중 전략이 숨어 있는지. 셋째, 현대차 그룹이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125조 원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수일지 그 빛과 그림자를 살펴볼 거고요. 넷째, 중동의 오일머니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난 스타게이트 동맹. 이건 또 새로운 기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의 IPO까지. 자, 지금부터 이 뉴스들 하나하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시장 전체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AI 파티, 슬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으시죠?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최근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걸 넘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에 보내는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45%가 AI 버블을 시장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꼬리 위험,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라는 건요, 평소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을 말하는 건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이젠 그보다 AI 버블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I 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요, 이번 달에만 무려 11%나 급락했어요. 아니, 시가총액이 수천조 원인 회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2자릿수로 빠진다는 건 이건 시장 전체에 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10%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의 11% 하락은 바로 이 조정에 해당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좀 위험하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일단 몸을 사리는 위험 회피 모드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요한 실적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데?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HBM 메모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주가도 같이 날아갔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 엔비디아가 기침만 해도 SK 하이닉스는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고서의 분석은 아주 냉정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엔비디아한테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완벽함,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는 이제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만약 모두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폭발적인 미래 성장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엔비디아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SK 하이닉스, 나아가 우리 K 반도체 전체를 덮칠 수 있다. 이게 이 보고서가 보내는 핵심적인 경고입니다. 이렇게 AI라는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과 함께 시장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역 장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과 현대는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들의 투자 계획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앞으로 5년간 국내에 무려 45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려는 일종의 방어적인 성격과 동시에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공격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발표입니다. 삼성의 이 450조 투자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에 워낙 큰 투자를 약속했으니까 혹시 한국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한국 패싱 논란을 잠재우는 방어적인 조치로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HBM4와 같은 차세대 기술로 중국의 추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격적인 초격차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2026년부터 국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 즉 보장된 수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상황은 삼성과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복잡해요. 한미 무역 협상 결과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25% 관세는 일단 피했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15%의 관세를 물고 또 125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내 투자를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악은 피했지만 차선도 아닌 차액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잘 뜯어보셔야 합니다. 일단 15% 관세는 그대로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결국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걸 위해 12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 원래는 어디에 쓸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었던 현금입니다. 결국 관세라는 큰 불확실성은 제거했지만 그 대가로 수익성과 주주환원이라는 두 날개가 묶여버린 셈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이 무역 장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시장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의 초점을 지정학적 동맹 관계, 그리고 관세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무형자산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한 UAE, 스타게이트, AI 협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UAE가 오픈 AI, 소프트뱅크랑 손잡고 엄청나게 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예요. 이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 해결책으로 딱 지목된 게 바로 한국의 원전 기술입니다. 특히 도심 근처에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주목받고 있죠. AI가 원전의 새로운 거대 수요처가 되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이야기는 AI와 원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국 협력은 방산 분야로까지 쭉쭉 뻗어나가는데요. 잠재적인 수출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몇 개 팔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제조업 분야의 리스크가 커지니까 영리한 자본은 가만히 있지 않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관세나 공급망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산, 국경 없는 무형 자산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의 성공적인 IPO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공장은 관세 걱정, 공급망 걱정에 시달리지만 아기상어라는 지식재산권, 즉 IP는 국경 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유튜브에서 달러를 척척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핑크퐁의 성공은 이제 K 콘텐츠가 단순히 노래나 영상을 파는 걸 넘어서 캐릭터와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장난감, 게임, 공연 같은 무한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로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핵심 뉴스를 전부 종합해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섹터별 전망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이 표가 바로 최종 전략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의 의견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강력한 매수 의견은 방산 원전 섹터에 나왔습니다.
왜냐? 정부 간 거래, 즉 G2G 딜이라서 성장이 거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삼성의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소부장과 제조업 리스크에 좋은 대안이 될 미디어 컨텐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반도체와 관세 부담을 안고 가는 자동차 섹터는 당분간은 중립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네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안하는 최종 전략은 딱 3단계로 요약됩니다. 바로 방어적 순환매입니다. 마치 축구 전술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째, 변동성이 커진 최전방 공격수, 즉 AI 반도체 비중을 일단 좀 줄이고요. 둘째, 수주가 확실해서 든든한 수비수, 방산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역습, 그러니까 제조업 리스크에 대비해서 다재다능한 미드필더, 컨텐츠 IP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보고서는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는 AI가 만들어낸 화려한 환상에서 잠시 깨어나 수주 잔고나 정부 정책처럼 확실한 숫자로 증명되는 산업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이죠. 오늘 함께 분석해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